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왜냐면 일단 매출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좀 안정성은 있겠죠. 그렇죠. 과연 매매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 차이겠죠. 일단 매출이 올리면 주인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매매가가 높지 않을까요? 근데 매출은 높고 매매가가 낮다 그러면 상당히 괜찮은 거죠. 뭐 위험이라기보다는 누가 어떤 사람이 경영을 하는 거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 매출이 물론 일단 높으면 괜찮죠. 괜찮지만 그 매출이 꼭 그 매출은 아니다. 이 말이 상당히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그 A랑 B랑 예를 들어서 객실수와 위치가 비슷하다고 봤을 때 어떤 주인에 따라서, 건물주에 따라서, 그러니까 프런트에서 응대하는 게 뭐 잘하는 쪽은 뭐 3천이 뜰 수도 있고, 똑같은 입장에서요. 또 어떤 사람이 했을 때는 6천도 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에 차이가 많다. 위치도 중요하지만. 회장님, 저기 모텔을 처음 사는 사람이 계약 전에 확인해야 될 게 있을까요? 확인해야 될 거. 일단 중개사 쪽에서 전문 중개사가 하는 게 좋고요. 이건 특수한 목적의 매매니까 일반 부동산, 그러니까 전월세 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호텔 전문 업체 있는 데서 하면 거기서 승계서부터 영업권 승계서부터 공과금 이런 게 좀 틀립니다. 주택이랑 틀리다 보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 유튜브에 이런 거는 그냥 참조만 하시고 직접 먼저 전문 모텔 숙박 전문 모텔 중개사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궁금한 거 있으면 직접 다 물어보시고 거기서 다 이야기해 줄 겁니다. 예, 회장님, 절대 사면 안 되는 모텔의 특징이 있나요? 그건 제가 몇 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숙박업뿐만이 아니고 변화를 합니다. 모든 게 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를 하는데, 저번에도 그때 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역세권 쪽을 중심으로 살아. 그 다음에 조금 동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산속에 있는, 쉽게 해서 러브 모텔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상업적이면 좋겠죠. 근데 이제 자연 녹지? 자연 녹지가 됐든, 그 다음에 저기 뭐죠? 파주 쪽에 있는 계획관리 지역이 됐든, 이런 데는 사실 상업적보다는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숙박업은 가장 중요한 건 매출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매가가 또 형성되고 하고, 또 은행에서도 계획관리 지역이다, 자연 녹지다, 그거 깊이 안 합니다. 매출을 보고서 대출을 해주고, 또 향후 여기가 어떻게 되는 뭐라고 그러죠? 발전성이라든지 계획된 도시가 주변에 생긴다든지 하는 거 보고 해주기 때문에 굳이 계획관리직인데 매출이 괜찮아요. 근데 상업적이 아니어서 기피할 필요는 없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상업적이 낫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회장님, 저기 월 매출보다 더 중요한 숫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월 매출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거기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1억이 넘는다고 치자고요. 근데 어디는 매출이 한 6천밖에 안 떠요. 근데 실질적으로 당연히 1억이 넘는 데가 수입이 더 많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6천짜리가 수입이 더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뭔 차이냐면 경영입니다. 관리고요. 예를 들어서 경영이라는 것 자체는 다 단어상 아시겠지만 관리가 중요해요. 비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고비를 어떻게 줄인다든지
그 여러 가지, 그것도 지역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전에 말씀드렸던 뭐 계획관리 지역이다. 거의 계획관리 지역은요, 소셜, 그러니까 야놀자, 여기어때 아고다를 거의 안 씁니다. 그러면 같은 매출이에도 광고비가 안 나가겠죠. 수수료가 안 나가겠죠. 그 다음에 계획관리 지역 같은 데는 거의 비즈니스가 많아요. 이 통계상으로 보면. 그러면 비즈니스가 많다는 거는 일단 숙박을 할 때 청소도 별로 안 들어가요. 거의 대체적으로 90%는 깨끗이 씁니다. 또 시간도 짧고요. 이제 그런 걸로 봐서 그게 다 운영비, 경비, 이게 다 절감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야기하다 보면 많이 길어요. 하여간 이 방송을 보시고 뭐 24시간 괜찮습니다. 궁금하신 거 확실히 전화 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답변을 드릴게요. 회장님, 저기 초보 투자자가 많은데 가장 많이 속는 숙박업 매물 뭐 그런 게 있나요?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를 먼저 보겠죠. 매가가 얼마냐, 그 다음에 매출이 얼마냐.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매가는 중요하겠죠. 그 주변 시세를 보면 되는 거고, 그 한 군데에서 10억이 나왔다 그러면 10억을 믿지 마시고 주변을 갖다가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 그 시세라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매가는 내가 뭐라고 그랬지? 매출. 예, 매출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아까도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셜이라든지 그 이제 야놀자 여객대입니다. 뭐 아고다나 이제 그런 거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주인들이 꺼려합니다. 자기네 그 사정을 보여주고서 안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일단 약간 좀 기피를 해야죠.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그러고 나서 또 근데 그래도 마음에 든다. 건물이나 저 위치상으로 마음에 든다 했을 때는 거기 청소 몇 명을 쓰고 있고 장기방이 몇 개가 있고 그다음에 수도세, 전기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다 100% 받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가 근처는 젊은 애들이 많으니까 전기료, 수도세가 좀 많이 나가겠죠. 그 다음에 뭐 비품이라든지 뭐 수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써요. 그런 차이는 있지만 이것도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든 층의 그 주 고객이냐, 젊은 사람들 층의 그 주 고객층에 따라서 그 수도세, 전기세, 그다음 비품값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추정치를 갖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장님, 저기 싸게 내온 매물들이 이제 가끔 있는데 그런 게 정말 기회일 수가 있을까요? 네, 그 아주 참 질문 잘하셨어요. 물론 큰 기회죠. 근데 그 사정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 주인이 왜 이렇게 싸게 내놨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실예로 들게요. 30억짜리를 15억에 내놨다. 그러면 일단 의심부터 가잖아요. 근데 그 집안의 사정이 예를 들어서 뭐 볼 사람이 없다든지 아니면 진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진짜 이제 벌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지겨워서 판다고 하는 건지. 그 먼저 그 주변에다가 그걸 갖다 조사를 하는 게 더 먼저라고 봐요. 싸다고 무턱대고 하는 데는 함정이 꼭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기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리모델링을 하면 객단가와 매출이 실제로 올라가나요? 그거는 99.9%도 아니고 100% 올라갑니다. 자, 식당이랑 숙박업이랑 다른 점이 있어요. 식당은 오픈을 하고 새롭게 오픈을 하면 맛으로 승부를 보잖아요. 그게 입소문을 타야 되는 거고, 이 숙박업은 일단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은 저도 30여 년 전에 출장을 가거나 뭘 했으면 이게 대실 이런 단어 자체도 몰랐어요. 그냥 숙박, 잠 자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모텔 매니아들이 많아요. 하여간 새롭게 그 모텔 인테리어를 단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꼭 거기를 갑니다. 근데 그것도 변화가 있듯이 옛날에는 그냥 인테리어 하면 바로 일주일 안에
손님이 부쩍 느는데 요즘은 또 달라진 게 있어요. 이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다 보니까 새집 주물인 게 있어서 보통 한 달 정도서부터는 매출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텔 가는 사람들은 모텔만 간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모텔을 매입을 했을 때 그냥 A라는 모텔을 쓸 수가 있잖아요. 아주 드문 경우인데 A라는 모텔을 A로 해서 인테리어를 하면은 아까 모텔 가는 사람이 모텔만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그냥 리폼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매매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상호는 바꾸십시오 하는 이유가 상호를 바꾼다는 거는 전체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사람들 이제 타켓을 해서 이제 가는 거고 왔을 때 그 손님들을 내 손님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100% 매출은 올라갑니다. 회장님 저기 안 팔리는 모텔은 리모델링 후에 매각하는 게 유리할까요? 자, 그게 어떤 게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매도하시는 건물주 분께서는 거의 90%가 그렇습니다. 이거 인테리어에서 100% 팔린다면 다 하시겠죠. 근데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이게 인테리어를 다 해놨는데 또 안 나가면 어떡해. 네, 이런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일단 인테리어를 하고서 그래도 조금 더 올려서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않고 그런다면은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인테리어에서 파는 게 더 유리한데 왜 그게 유리하냐면 보통 일반 매도 하시는 사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냥 그 인테리어 비용을 오히려 깎아줘서 내가 싸게 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예로 들게요. 10억을 인테리어를 갖다가 한다고 생각했을 때 매수인이 산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건물이에요. 근데 인테리어를 한 10억 정도를 이제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은 40억입니다. 매가가. 근데 거기다가 근데 매수하는 사람은 사실 실질적으로 자기가 사서 한 2, 3억밖에 안 해요. 그런데도 매가는 45억 생각하니까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매수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제 3개월 정도 이제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저것 이제 따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따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가 된 상태에서 산다고 했을 때는 바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가격이 뭐 30억이다 하면 정해진 거고. 이거는 자기네가 2억을 들였던 3억을 들였던 하는데 어떤 그림이 나올지도 모르고. 거의 또 특히 처음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솔직히 물음표가 많겠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데 한번 가인을 한번 믿어보시고 인테리어를 해서 오히려 매각을 갖다가 하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뭐가 옳다 그렇다는 거는 상담을 통해서 거기 분석을 다 해야 되니까 또 위치와 지역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이게 좋다 안 좋다는 이게 지금 사실 인터뷰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회장님 저기 모텔 리모델링은 언제 해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이 시기가요. 예전에는 한 1, 20년 전 그게 보통 7년 주기라고 했어요. 7년 주기라고 했는데 이제 물론 7년 주기라고 해도 그 안에 한 2년마다 예를 들어서 도배를 했으면 도배는 바꿔줘야 되고 그러니까 뭐 자질구레한 거는 해줘야 되는데 총 올리면 한 평균 7년을 잡고 있는데 그는 사용하기마다 달라요. 건물주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신 임차를 또 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주기가 빨라집니다. 왜냐면 자기 물건이 아니니까 뭐 2년 안에 자기가 본적 보고 좀 가게를 좀 안 좋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뭐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내가 한 뭐 7억 들여서 이거 언제 뽑아 먹어? 이제 그렇게들 이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숙박료 요금을 5만 원 받는다. 근데 인테리어 하면 틀려집니다.
그래서 장사도 잘 될 뿐더러 객단가는 이제 객실 단가입니다. 10,000원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예로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실, 숙박, 이걸 30개 객실을 기준으로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10,000원씩만 해도 30만 원이죠. 숙박이 예를 들어서 그냥 전체 다 찬다고 보자고요. 그다음 대실이 한 20개 들어와요. 그럼 그건 5,000원씩 올렸다고 치자고요. 그것도 10만 원이죠. 40만 원이에요. 그럼 한 달이면 그것만 해도 1,200만 원이 더 올라가는 거고, 인테리어 했으니까 거의 1.5에서 2배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건 뭐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3천 매출이 인테리어 후,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거의 한 80%가 올라갔어요. 한 5천, 6천 이렇게 떴는데 지금 한 1.5배 본다. 3천이면 4,500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영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한 달에 1, 2천 이상 차이가 납니다. 30개 객실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30개 객실에서 1, 2천 차이라는 게 적은 게 아니에요. 또 거기서 운영만 잘한다면 또 한 1,000만 원 정도 또 세이브가 돼요. 그러면 제가 가져가는 수입이 그 정도 많겠죠. 사장님, 돈 적게 쓰고 효과 크게 보는 리모델링 방법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그거는. 근데 얼마를 예를 들어서 뭐 1억 공사가 됐든 10억 공사 돈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다년간 경험상으로 보면 일단 매매 목적을 갖다가 일단 우리가 설정을 해야 돼요. 이거를 내가 장롱으로 뭐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몇 년 운영하다가 가게를 살려서 되판다든지 그런 목적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인테리어가 따라갑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사는 사람을 속이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또 살 때는 또 인테리어를 합니다. 자기 컨셉이 다 틀려서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전기 설비 방수는 완벽해야 되겠죠. 그건 기본 베이직을 깔고 가고, 나머지 부분은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저가 상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평생 가져가겠다 하면 그것도 고가 상품으로 가야죠. 근데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팔기 위해서는 사는 사람을 눈속이면 하는 거냐?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면 그 사람도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인테리어 하고 나서 그냥 1년 안에 판다고 치자고요. 그냥 짧게 한 2년 안에 팔았다고 쳐요. 2년이 적은 세월은 아니에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가게가 다 엉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주 깨끗할 수도 있는 상태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설비 문제입니다. 항시 그것 때문에 이제 트러블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이 설비 배관이라는 게 있는데, 통계적으로 뭐 이제 위치마다 틀리고 건물 여건마다 틀리겠지만 배관 전체를 다 교체를 한다 했을 때는 거기서 한 1억 정도가 까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사실. 뭐 매도인한테 물 새는 데 있어요? 없대. 그래서 이제 거기는 점검만 하고 했는데, 매출이 3천대가 6천이 떠버리니까 이게 과부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그 배관 자체도 이게 꺾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교체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좀 전략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노후화가 됐어. 그럴 때는 전부 배관을 교체하는 것을 권하고 싶고요. 회장님, 리모델링에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부분이, 또 아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질문 잘하셨어. 요게 조금 방향이 좀 틀어도 이해를 하세요. 우리가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이제 본다 그러면, 요거부터 이야기하면, 요건 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룸이나 주택이나 빌라나 이걸 짓는다 그러면 걔네는 해배당 얼마 이렇게 가요. 근데 이 숙박은 좀 특수합니다. 방당 얼마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방당 2천만 원, 3천만 원, 그래서 한 2천만 원 간다고 치자고요. 그럼 방 30개면 6억이에요. 그러면 보통 일반 사람, 그럼 복도랑 간판이랑 외관은 어떻게 해? 그게 다 포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다 책정이 되는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하는 거예요. 보면 외관이 3분의 1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서 엄청 줄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게 예로 드는 게 뭐냐면, 낮에 보면 다 후줄근해요. 밤에 다 화려하지. 근데 사람들은 외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안에 있는 걸 좀 아끼고 바깥에다 하자. 제가 이건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젊었을 때 미팅을 나가면 남자가 잘생겼고 여자가 이쁘면 관심이 가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귀어 보니까 고집불통이고 아니다 그러면 안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인테리어 했다는 거는 3분의 1 들어가는 거를 예를 들어서 10억을 한다고 했으면 3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한 1억 한 몇천만 해도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표현하면 수수한 거죠. 그러면 일단 물론 돈이 많아서 바깥에도 화려하고 안에도 화려하면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데, 내가 돈 아끼고 싶다 지금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바깥에를 갖다 조금 줄일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줄이고 안에다가 조금 투입하면 사실 큰 거 아니에요. 이불도 우리가 오리털 같이 이렇게 팍 안기는 이불이 있고, 우리 아마 다 가보셨을 거예요. 보통 막 무겁고, 그 다음에 뭐 드라이기도 불편하고,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근데 5대 5입니다. 거의 바깥을 좀 신경 써달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건 반대예요. 외관 쪽에서 많이 아낄 수가 있고요. 불필요한 거를 필요한 거. 우리가 방에 들어가 보면 내 가정집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그건 뭐 다 아시는 거지만 휴대폰 꼽는 게 바로 옆에 있어야 되고, 뭐 드라이기도 편한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불도 좀 좋은 거, 매트리스 푹신푹신한 거, 이런 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잠을 잘 자는 거지. 뭐 벽지를 미럴 벽지 해놓고 비싼 거 해놓고 막 타일 붙여놓고, 이거를 볼 때는 그 할지 몰라도 잠잘 때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조명도 화려할 필요 없고 그냥 편안한, 예전에는 불륜 장소지만 지금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문화의 공간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답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회장님, 저기 모텔 매수한 다음에 리모델링 비용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상품이 인테리어를 해야만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있고요. 제가 자기가 이제 매수하는 분이 내가 돈에 여유가 있으면 먼저 매입을 한 다음에 상황을 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1번 상품으로 해서 인테리어를 한다 했을 때는 우리가 10억 한다 20억 한다 임의로 정할 수는 없어요. 걔네들이 시뮬레이션을 딱 돌리면 요 30개 객실에 매가가 얼마고 얼마 해야 된다는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줄일 건 줄이고 뭐 늘릴 건 늘리고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내가 좀 저거에 자신이 있다, 그 돈에 좀 자신이 있다 그러면 먼저 매입을 한 다음에 거기 상황에 따라서 뭐 인테리어 하시면 되겠죠.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게 보면 잘 모르잖아요. 뭐가 뭔지. 일반적으로 내가 고객이다 생각해서 하시면 돼요. 이제 제가 이것도 하나가 이게 맞을지 모르는데, 제가 TV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드라마, 스포츠를 좋아하고 하는데, 그건 제가 뭐 롯데 리조트, 뭐 소노 리조트 제가 다 가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뭐 진도 다 가봤는데 참 답답한 게 있어요. 70만원, 80만원 막 이렇게 받으면서 TV는 40인치짜리예요. 그 얼마나 된다고. 그런 게 저는 좀 그렇고요. 사실 숙박업 가면 뭐 65인치, 75인치 이건 기본입니다, 이거. 근데 가격은 싸잖아요. 이게 언젠가는 아마 대반전이 올 거예요. 이 숙박업 허가 안 나오죠. 줄어들고 있죠. 거기다가 수요는 이제 늘고 있죠. 외국에서 이제 오니까. 이제 국내 그 고객을 타겟으로 삼는 거는 글로벌 시대에 이거는 아주 후진적인 영업 방침이고, 그러면 이제는 많게는요 5대5가 될 수도 있어요. 국내인 50%, 외국인 50%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객실 수가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영화는 안 오더라도 또 한 번 대박이 올 것이다.
모텔 매수하시면서 공사비를 빼놓고 생각 안 하고 모텔을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죠. 자,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진짜 현 매출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사실 때 현 매출.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내가 20억에 샀나 30억에 샀나 그걸 내가 적정하게 싸게 샀나 그 파악이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아까 1번 인테리어까지 하는 거는 사실 그걸 무시해도 돼요. 근데 아까 지금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진짜 분석이 필요합니다. 현 매출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내 수익이 얼마고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내가 30억이었는데 일 적정하게 산 건지 그것도 분석 주변이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조사가. 왜냐면 우리가 다 은행을 믿잖아요. 은행은 돈 빌려줘도 은행에다 갖다 맡겨놓으면 뭐 이자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은행은 믿잖아요. 완전히 뭐 부도가 나도 나라에서 어느 정도는 책임져 주니까. 그렇듯이 은행에서는 요걸 대출을 해주겠다 30억을 대출해 주겠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자는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해주는 거니까 그거는 크게 큰 조사가 필요 없어요. 현 매출은 사실 크게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걔네들이 요 정도 매출에 요 정도 매가에 하면 시뮬레이션 딱 돌렸을 때 8억 정도는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어. 그러면 요 매출은 어느 정도 올라? 거의 맞습니다. 자, 은행은 실예로 이렇게 사람들이 상당히 두려워하는 이유가 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매수하시는 분 보통 뭐 분식점을 해 무슨 식당을 해 그래봤자 뭐 1억 2억이잖아요. 뭐 대출 받아도 한 2억 해봤자 뭐 금리가 세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막 30억 40억을 대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장사가 잘못되면 나 신용 불량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저도 만약에 처음 하는 거라면 그 생각부터 나올 거예요. 근데 은행은 믿잖아요. 은행이 바보가 아닙니다. 30억 40억 대출을 해준다는 거는 지네 원금과 이자까지 다 회수할 수 있으니까 해주는 거지 절대로 그거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은행이랑 이게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 명절 때는 대기업에서 선물 세트를 줘요. 뭐 상여금 이런 거 말고요. 근데 은행은 선물 세트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돈입니다. 이거는 실화예요. 50억 대출을 받는데 매수인이 5천만 더 해달라고 했어요. 은행에다가. 사실 50억이 5천원 돈도 아니잖아요. 근데 은행에서는 거절을 합니다. 얘네는 자기네가 회수할 수 있는 그거에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데 그걸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